행복한 책 읽기.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송재찬 장편 동화. 작가의 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에 등장하는 태경이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잡아 떠나지 않는 아이입니다. 남루한 차림새만 보고도 그 아이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아이지요. 어린 눈빛은 어둡고 늘 외따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실비로 제공하는 학교 급식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헤어진 부모 사이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이지요. 나는 이런 아이들의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혼은 어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하고 낙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 독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어른들만의 가정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가정, 이미 무너져 버린 가정도 내가 나서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아이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어린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제 자식의 불행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지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경이 같은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함께 고민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소리.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지나간다. 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다. 철길이 가까이 있는 반지하 우리 집. 새벽녘까지 텔레비전을 본 나는 더 자고 싶었다. 실컷 달콤한 잠이 피곤한 내 몸을 싱싱하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차 소리. 기차가 지나가며 내 잠도 싣고 가버린 것일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각이었다. 반지하에까지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 좁고 누추한 우리 방을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게으른 나처럼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시계는 10시 32분. 부지런을 떨면 3교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이지만 가고 싶지가 않다. 너무 늦은 데다 몸까지 찌뿌드하다.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숨어서 엿보다가 소리치는 것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각에 전화할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 택시 운전을 마치고 회사 근처의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터이고 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학교는 가야 해. 알았지? 전화기를 들면 졸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겠지. 하품까지 하면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라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얼른 씻고 학교 가. 아빠가 할 말을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난다. 챙길 것도 없는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왔다. 하루 종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빈둥거리는 아빠지만 어쩐지 꼭 들이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그랬다. 웬일로 면도까지 말끔하게 하고 들어와 나처럼 깊은 잠에 빠진 이불을 획 뒤집으며 소리 질렀다. 자식, 또 학교 안 갔어? 아빠 잔소리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빠 노릇을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얼굴만 보면 잔소리다. 내 기분과는 달리 화창한 하늘이다. 늦었지만 나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아빠를 피해서 가는 학교, 한 끼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기 위해 가는 학교다. 늦었다고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엄마 생각을 하면 누워 있어도 몸이 휘청거린다. 그리고 입술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 요즘 들어 부쩍 더 엄마 생각이 난다. 나에게 엄마가 계시기나 한 걸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여자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엄마 찾을 생각 하지도 마.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대구에 살 때 고모가 귀에 못이 박히게 하던 말이다. 친척들은 아빠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댔다. 아빠는 그들의 눈길에서 도망이라도 치듯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왔고 그 후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이다. 나도 그들이 보고 싶지 않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도 결국은 되풀이되는 푸념으로 변했고 나에게 가시지 않는 상처로 남곤 했다. 그 좋은 혼처들 다 마다하고 네 엄마랑 결혼해서 저렇게 다 망가졌다. 친척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빠를 폐인처럼 만든 것은 엄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빠다. 하긴 어린 내가 볼 때도 아빠는 위태롭다. 늘 딴 데다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 같다.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알아주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신혼생활을 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 누가 아빠 같은 사람을 좋아하랴. 아들인 내가 보기에도 아빠는 한심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득바득 돈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 돈이 생기면 술을 마셨고 취하면 아무데나 쓰러져 잤다. 나는 그런 아빠와 단둘이 산다. 학교로 들어서는 골목 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우리 시간에만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은 나를 위한답시고 아무 소리도 없이 보기만 끄덕일 것이고 범수 자식은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알람도 없냐? 지금 몇 시냐? 뭐냐 자식아, 알람을 해놓고 잤는데도 지각이다 됐냐? 마치 범수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먹을 말아주며 힘을 주었다. 어디 범수뿐이랴. 나에게 모두 원수 같은 놈들이다. 새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눈치 빠른 아이들은 단번에 내가 어떤 아이라는 걸 파악한 듯했다. 공부 지질이 못하고 급식비도 안 내며 학교 밥 얻어먹는 주제에 걸핏하면 지각하고 모두 아빠 때문이다. 하나뿐인 아들 급식비를 왜 못 내줘? 그게 얼마나 된다고. 급식비를 생각하면 울컥 우라가 침이 솟는다. 하나뿐인 아들의 급식비를 못 내는 아빠. 그 생각을 하자 애써 학교에 가려던 마음이 싹 가셨다. 그래도 술은 잘 마신다. 고스톱으로 돈을 날리기도 하는 눈치다.
학교 정문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학교에 갈 기분이 아니었다. PC방에나 가자. 발길을 돌려 오던 길을 되짚어 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예, 이리 와. 쓰레기 담는 양동이를 손에 든 교장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교문 가까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미처 못 보고 돌아섰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음성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셋째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감기에 걸려서요. 그래?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니? 웬만하면 들어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가든지. 예. 나는 꼼짝없이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우리 교실 쪽으로 걸어갔다. 전교생이 나를 보는 것 같은 수치심.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수업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음악 선생님은 기악 합주를 지휘하다가 잠깐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한번 찌푸리는 것으로 나에 대한 관심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다시 지휘에만 열중했다. 담임 선생님이 아닌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나는 내놓은 아이였다. 소리 안 나게 자리에 들어가 앉았지만 음악책밖에 내놓을 게 없었다. 가락악기를 가져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져왔댔자 나는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연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나는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 음악 시간을 꼭 기악 합주로 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나는 이 음악 선생님이 좋다. 그럼 약속대로 노래 부르기 실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합주를 끝내고 오르간 앞에 앉았다. 우선 발성 연습 삼아 배운 노래들을 한 번씩 다 불러봅시다. 내가 지금 실기 평가한다 생각하고 멋지게 불러보세요. 그러고 보니 노래 부르기 실기 평가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시험이라도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대충 부르면 그만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배운 노래들을 차례대로 한 번씩 부르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다. 자, 그럼 1번부터 나오세요. 노래는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부른다. 외워서 부르면 책을 보며 부른 사람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1번부터예요? 오늘은 끝번부터예요. 오늘은 여자부터예요. 안 돼요. 남자부터예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갑작스런 돌팔매처럼 교실 위를 떠다녔다. 조용, 조용. 안 돼요. 남자부터, 여자부터, 끝번부터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던 대로 해요. 올해 처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어린 선생님은 갑작스런 소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곧 냉정을 되찾고 입을 꽉 다문 채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아이들의 소란은 제풀에 사그러지고 선생님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평가 기록부를 펼쳤다. 남자 17번 윤태경 나오세요. 아이들이 와 웃으며 나를 보았다. 나는 화끈거리는 얼굴로 앞에 나갔다. 하필이면 나부터 읽기 뭐람?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예?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이들이 다시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음악 실기 평가하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지 말해요. 나는 그제야 이 일을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들어가 음악책을 들고 나왔다. 하필이면 끝번부터 할 게 뭐람?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모두 잘한다, 요. 우물우물 부를 노래를 말하자 선생님이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대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는데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도 잘한다. 거기다 이렇게 오르간도 멋지게 연주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주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과는 다른 선생님이다.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황요찬이던가? 나는 처음 한마디를 놓쳤지만 책을 보며 끝까지 불렀다. 윤태경, 목소리가 아주 좋구나. 아직 때묻지 않은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도 좋겠어. 선생님이 내 노래 점수를 평가 기록부에 올리며 말했다. 나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목소리가 아주 좋구나.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 에이, 선생님, 태경이가 무슨 노래를 잘해요? 노래는 범수가 제일 잘해요. 아이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붕 떠올랐던 내 마음이 구겨지면서 나도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섰다. 내가 무슨 노래를 잘해? 오늘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마디를 놓쳤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모두 일어서 눈 감아. 선생님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눈 감아. 박철민, 범수, 눈 감아. 교실 안은 이내 숨막히는 긴장감이 떠돌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분위기. 잘 들어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너희들 왜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지 아니? 선생님이 물었고 아이들은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감고 있었다. 내 옆에서 범수가 내 손등을 꼬집었다. 자식, 너 때문이야. 네가 무슨 노래를 잘하냐? 범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선생님은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해서. 범수가 다시 꼬집었다. 나는 질세라 범수의 발등을 밟았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제일 싫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 선생님까지 그런 소리를 해서 나를 곤경에 밀어넣는 걸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래, 선생님도 나를 놀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자 선생님이 갑자기 미어지기 시작했다. 왜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가 하면 얼굴 전체의 균형,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들으라고 귀는 둘이야. 잘 들어서 천천히 말하라고 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